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제6장 신뢰의 법칙. 리더에게 신뢰는 얼마나 중요할까? 가장 중요하다. 신뢰는 리더십의 토대이다. 신뢰는 조직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이다. 만약 당신이 반복해서 신뢰를 무너뜨렸다면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그러하다. 리더십의 토대는 신뢰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신뢰를 쌓으려면 리더는 능력, 관계, 그리고 성품을 보여줘야 한다. 능력과 관련하여 가끔 저지르는 실수는 사람들이 용서할 것이다. 리더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성장 단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또한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것이다. 그러나 성품에 결함이 있다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성품과 관련해서는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리더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모든 유능한 리더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펩시콜라의 창업자였던 그레이크 워터업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의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그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신뢰를 자신이 가장 귀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당신은 종종 상사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료와 부하 직원들은 절대로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은 함께 여행을 가는 것과 같다.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따라 여행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만약 성품이 좋다면 여행 일정이 길면 길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품이 좋지 않다면 여행이 길어질수록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더의 성품은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 내적인 힘이 강하지 않은 리더를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프로농구사에서 위대한 선수로 추앙받는 젤리 웨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기분이 좋을 때만 연습을 한다면 결코 인생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리더가 좋은 성과를 낼지 나쁜 성과를 낼지 구성원들이 확신할 수 없다면 그들은 아마 다른 리더를 찾고자 할 것이다. 그레이크 워터업은 신뢰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니다. 신뢰는 항상 진실한 자세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하면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리더가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으로 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줄 리더로서 신뢰한다. 리더의 좋은 성품은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뿐 아니라 구성원 자신과 조직에도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해준다. 내적인 성품의 힘을 갖추지 않고서는 외적인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존경은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리더 자신의 이익보다 구성원과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 1989년에 매사추세츠 54연대 연대장이었던 로버트 굴드쇼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었다. 영화 제목은 영광의 깃발이었다. 남북전쟁 당시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쇼 대령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다. 영화에서는 북군에서 처음으로 흑인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백인 장교인 쇼가 연대의 지휘를 맡아서 군인들을 모집하고 백인 장교들을 선발해 부대를 무장시키고 군사훈련을 시킨다. 쇼는 흑인 병사들을 심하게 훈련시켰다. 흑인 병사들이 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백인 병사들이 흑인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군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흑인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힘든 훈련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쇼 대령과 흑인 병사들 사이에는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다. 훈련이 끝난 몇 달 뒤,
54연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남군의 와그너 요새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 쇼의 전기를 쓴 러셀 덩컨은 이에 대해 이렇게 저술하고 있다. 부대원들에게 자 이제 능력을 보여라 라는 최후의 훈시를 마치자마자 쇼 대령은 부대의 맨 앞에 서서 돌격 앞으로를 외쳤다. 여러 해가 지나서 한 병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부대는 온 힘을 다해서 싸웠다. 그것은 대령이 내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날 전투에 참여했던 54연대 600명 병사 가운데 거의 절반 가운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들은 와그너 요새를 점령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첫 번째 공격에서 요새의 성벽 위까지 올라갔던 쇼 대령은 부하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쇼 대령이 마지막 전투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며 부하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 2주쯤 지났을 때 엘버너스 피션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피가 들끓는다. 용감한 우리 쇼 대령님의 복수를 하고 싶지 않은가?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무덤 속에 묻히지만 정신은 절대 묻히지 않는다. 정말로 그러하다. 정신은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남는다. 제후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던 쇼 대령의 훌륭한 성품은 그가 죽은 후에도 부대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리더의 훌륭한 성품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준다. 그래서 리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갈 힘을 잃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법칙이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과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취임할 당시 미국은 이미 베트남과 전쟁을 시작한 후였다. 수십 년간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군을 고무관으로 보낸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전쟁에 개입했다. 이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아이젠하워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갔다. 항상 베트남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에 더 많이 개입하게 되었다. 한때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 숫자가 50몇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전했던 미군 수가 늘어나고 사상자 수가 증가했는데도 미국인들의 베트남전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아져만 갔다. 1966년까지 약 20만 명의 미군이 베트남에 파병됐으며 루이스 해리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베트남을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이 베트남에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존스 대통령이 베트남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토대를 흔들어 놓았고 결국은 존슨 행정부의 리더십을 무너뜨렸다. 맥나마라는 자신의 저서 회고록을 통해 미국 사상자 수를 줄이고 전쟁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이야기도 여러 번 했다고 고백했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여러 결정에 내렸던 케네디 행정부와 존스 행정부 관료들은 이 나라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서 행동했다. 우리가 내린 결정들은 그런 가치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못을 범했다. 정말로 큰 잘못을 범했다. 많은 사람들은 맥나마라의 고백이 30년이나 늦게 나온 또 이미 5만 8천 명의 생명이 희생된 다음에 나온 너무 늦은 고백이라고 주장한다. 베트남전으로 인한 희생은 대단히 컸다. 인명의 손실뿐만이 아니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게 되었다. 리더는 신뢰의 법칙을 어길 때마다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는다. 맥나마라와 존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리더십에 큰 상처가 생겼다. 결국 맥나마라는 국방장관 측에서 물러나야 했고 유능한 정치인이었던 존슨 대통령도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재선을 포기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신뢰가 끼친 영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깨뜨리고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는 그 어디에도 없다. 리더십의 토대는 신뢰다. 신뢰의 법칙을 깨뜨리면 리더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든다.